네, 안녕하세요. 후수파판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현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이나 좀 중요한 부분들을 혼동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주택과 상가에서 규정도 다르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양쪽 규정을 좀 혼동하실 수도 있고요. 실무적으로도 좀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상가 사무실, 업무용 부동산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 필수 상식들을 정리해 볼게요.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쉬우니까 잠깐 시간 내셔서 영상 함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주택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임차인이 어떻게 행사해야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특약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를 해야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2+2, 임차인이 총 4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최초의 2년 계약에 지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거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유가 소유자인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임대인 또는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물론 거절하고 나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도 같은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매수인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논란이 좀 많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FM 절차와 방법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신데 이제 몇 가지 사유가 더 있죠.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요, 임차인의 월세 미납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밀린 적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월세 밀린 적이 2번 있었다는 것은 안 되고 2기에 해당하는 차임이기 때문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어느 순간 밀린 월세의 총액, 그 합계액이 200만 원이 된 적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도 있고요. 당시에 그냥 넘어갔더라도 만기 시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전대했을 경우, 이때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넘어갔더라도 만기 시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주택의 파손. 단순 과실은 안 돼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어야 하는데 술 먹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화장실 문을 발길질 했는데 망가졌다. 그래서 문짝을 똑같은 걸로 새로 달았다. 그런 거는 안 되고요. 벽체를 철거했다거나 공사를 통해서 집의 구조를 바꿨다거나 망치를 들고 화장실 타일을 부쉈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발생하기 어렵긴 해요. 또 하나가 재건축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언제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고지했던 내용대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노후되거나 파손 또는 일부 멸실 등에 의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지역 재개발이 있겠죠. 기타 몇 가지 사유가 더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총 4년을 살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추가로 살 수 있을까? 정답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요, 총 4년간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임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상임법에서는 총 10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요. 주임법에서는 1회 사용이라는 그 횟수를 보장하고 있어요. 때문에 4년이 아니라 6년을 살았더라도 그게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연장된 상태였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1회 사용을 해서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추가 2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최초 계약일로부터 총 4년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추가로 2년을 더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져요. 재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되면 임차인은 재계약 만기 시에 2년을 또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이 유리하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재계약서를 작성한 케이스에서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정말 애매해요. 마땅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계약을 작성하고 2년이 다시 지난 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사용해서 2년을 추가로 더 살겠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2년을 더 살았으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선 다툼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침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특약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재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 이런 특약을 넣어놓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보통은 어느 때냐면 월세나 전세 시세가 하락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 월세를 낮춘다거나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임차인 입장에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월세 상승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단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5% 이상 인상이 싫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임대 시세가 많이 올라간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로만 올리고 2년을 더 사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서에 반드시 이 특약을 넣어주셔야 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특약에 이 문구를 넣으시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주택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 핵심은 임차인에게 4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1회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고요. 재계약을 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다, 이 점을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상가 사무실, 업무용 부동산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